그러면은 모모님 지금 준비되셨으면은 바로 라이트닝 토크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다들 안녕하세요. 저를 여기서 아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일단 간단하게만 하고, 저는 오늘, 그래서 크리스마스잖아요. 아, 너무 무거운 주제를 할까 하다가, 진짜 한번 제대로 할까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저의 이제 개발에 대한 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짧고 굵게. 그리고 나머지는 질문하고 여러분들 가서 쉬시고 또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 시간을 제가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오늘 일단은 제가 한번 공유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다들 잘 보이시면 얘기해 주세요. 흰 바탕에 동그라미 하나가 있을 겁니다. 잘 보이시면 얘기 좀 네, 해주세요. 지금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여요? 네, 지금 흰 바탕에 동그라미 보여요. 도넛 모양. 네, 도넛, 도넛 모양 좋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었으면 갈까요? 다 들어오셨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갑시다. 제가 나름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너무 이번 주에 너무 정신없었어가지고 제가 많이 준비를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너무너무너무 다시 한번 반가워요. 너무 일단 크리스마스 날 저의 이런 PT를 잠깐 들어주러 오신 여러분을 너무 환영합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일단은 하겠습니다. 음, 저의 일단 이번에 주제는 저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시작을 했고, 지금은 어떤 상태고, 지금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한 것들은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조금 있다가 끝나고 Q&A 시간 때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단 대답을 할게요.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럼 바로 진행을 할게요. 개발에 대한 여정을. 자, 가겠습니다. 자, 타임스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의 첫 번째. 자, 저는 대학교 때 사실은 이렇게 뭐 여러분들처럼 어려서부터 그 다음에 막 뭔가를 개발에 대한 이런 게 없었어요. 저는 개발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초반에는 바이오 메이저였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이중 전공이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말 때, 아, 이걸로는 밥 벌어 먹고 살기 쉽지 않겠다. 망했다. 인생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과 좌절을 겪으면서, 아, 그래도 뭔가를 해볼까라고 하다가 이제 아버지와 간단하게 대화를 하다가, 어, 소프트웨어라는 게 떠오른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진짜 우연치 않게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저는 3학년 때, 아이고, 너무 죄송해요. 일단 3학년 때, 어, 이제 전공을 이제 바꿨죠. 3학년 때 갑자기 컴공과로 바꿨어요. 저의 여정은 생각보다 길지만 짧게 대답을 할게요. 그래서 전 진짜 뇌가 없었죠. 진짜 어떡하지? 그래서 되게 많은 고민과 끝에 일단은 3학년 때 저는 컴공과를 선택을 하게 됐고, 예, 이전을 해서, 그래서 일단은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아, 야, 컴공과를 아는데 직업을 어, 그냥 바로 구해주겠네? 라는 말도 안 되는 저게 노브레이너. 진짜 그냥 뇌가 없었죠. 그리고 그냥 진짜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심지어 저는 인턴을 여러 번을 했는데 인턴이 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니었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처럼 지금 1, 2, 3학년 다 열심히 막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저는 막 마케팅, 그 다음에 막 디자인, 이런 공모전에 미쳐 있었지, 저는 개발과는 진짜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직업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연치 않게 스타트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국에서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게 iOS
많이 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아시는 분 제가 애플바거든요. 그래서 제 모든 기기는 다 애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일단 iOS 개발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위프트를 배웠고,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대략 3년을 일했습니다. 근데 밑에 보이시죠? 배운 게 없어요. 네, 개발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 일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죠. 그만뒀어요. 자존감이 바닥이었습니다. 와, 개발을 했는데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보면서 따라하면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뭐 당연히 성능 같은 거 생각도 안 했고, 뭐 그럴 만한 제가, 네, 1, 2, 3년 동안 배운 거는 일단은 그냥 신텍스 배우고 이런 거 만들어. 그러면 피처가 이런 펑션을 만들어. 그러면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서 그걸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네, 어떤 뭔가를 주제가 있고 이런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그냥 저는 구글링을 해서 뭔가를 갖다 끌어와서 그것을 만드는 역할을 했죠. 근데 제가 그만두고 나서는 뭔가를 개발을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진짜 아,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멘붕이었고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냥 우연치 않게 그냥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3학년부터 4학년까지 정말 저는 거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능 준비하듯이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졸업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컴과실에서 거의 해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2년 동안 밤을 샜는데, 거의 매일 밤을 새다시피 했는데도, 저는 졸업을 하고 나오니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쓰잘데기 없었죠, 솔직히.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서 알고리즘, 데이터 스트럭처, 그다음에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공부를 저는 따로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이죠. 얼마 지나지 지금 되게 먼 얘기 같은데 지금 진짜 얼마 되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하고 데이터 스트럭처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3기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었던 모든 것들은 제가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제가 스스로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가장 크죠. 저는 목표를 정했어요. 일단은 제가 기업에 들어가는 거의 목표가 아니라 제가 일단은 기초에 대한 펀더멘털을 제대로 다져야겠다.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한 게 알고리즘 스터디, 데이터 스트럭처, 그다음에 시스템 디자인,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정말 정말 많이 봤습니다. 먹 인터뷰라고 하죠. 제가 지금 아마 알고리즘 한 사람들은 저 때문에 되게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저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를 거의 400번을 넘게 했어요. 랜덤한 사람들하고.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인터뷰를 봤었고, 페이스북, 구글, 진짜, 정말 내노라 하는 모든 기업들과의 인터뷰는 한 번씩은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되게 이상하게, 어, 되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느 순간부터. 한 400번 동안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인터뷰어들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이것을 모든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들한테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본부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알고리즘 팀이나 알고리즘하고 데이터 스트럭처 팀들은, 제가 많이 이런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정말 랜덤한 백인, 흑인, 중국인, 일본인 마다하지 않고 저는 진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했어요. 정말.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많이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자신감이 생겼죠. 개발이라는 것에 있어서. '개발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얼마 되지 않았죠. 한 4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구글에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구글 본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저의 개발에 대해 여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는 제가 많은 자세한 부분을 얘기 못하는 것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보안이 되게 강해서 제가 하는 일들을 더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최대한 제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구글은 글로벌 IT 기업이죠. 소프트웨어로서는 되게 강력한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전 세계에 정말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죠. 근데 제가 좀 얼버무려서 이렇게 이것저것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저의 일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구글 클라우드라는 서비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저는 원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예요. 저의 백그라운드는 자바스크립트, 뭐 iOS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저희 팀에서는 C++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타입스크립트, 앵귤러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풀스택으로 일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다양하게 데이터 센터들이 퍼져 있죠.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이 구글 클라우드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제로 이거는 공개적이라서 뭐 월마트, 그쵸? 뭐 나사 이런 몇몇 큰 기업들, 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지금 구글 클라우드에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커스터머죠. 커스터머들이 어 클라우드에 있는 버추얼 머신 그러니까 VM이라고도 해요. 거기 안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여러 개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말 그대로 서비스가 운영이 돼요. 뭐 스포티파이, 뭐 쇼피파이, 이제 막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큰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그 회사들이 쓰는 서비스가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겠죠. 엄청나게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시스템 디자인을 저랑 함께한 뭐 어떤 공부했던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이런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데이터 센터들이 여러 군데에 있는데 최대한 가깝게 그래야지 레이턴시나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throughput 같은 것들이 최대한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저는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중하죠. 저의 잘못 하나 움직이면은 목이 날아가죠. 프로젝트가 하나 갑자기 뭐 다운이 되면 정말 몇백만, 몇천만이 되는 커스터머들이 저 구글 커스터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회사들의 커스터머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더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저의 개발의 여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글 이제 산호세 또는 실리콘밸리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써니베일이라는 곳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네,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그다음에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저는 구글 개발자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다들은 저를 모모라고 불러요. 데칼코마니 같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다 모모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어쨌든 너무 여러분들 올해 고생 많으셨고 그다음에 너무너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해피 뉴 이어예요. 네. 어쨌든 저의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세한 궁금한 것들은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몰랐던 아이고.
네. 저도 몰랐던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들으니까 되게 궁금한 것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네. 큰 프로젝트들을 같이 하시는 줄을 몰라 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해 네. 주셨다시피 구글은 이제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네. 심지어 그 구글 글로벌 지사에서도 가장 본사에 위치해 있으니까 뭐 다른 글로벌 네. 지사들과 같이 협업하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은 이슈가 생겼을 때 그냥 북미 지역 업무만 하나만 처리를 하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일단은 구글은 꼭 헤드쿼터 지사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구글 전 세계에 있는 퍼져 있는 구글 오피스들은 다 헤드쿼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그리스, 음. 또 일본, 네, 또 가끔은 한국 등 다양한 곳과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개발자라고 해서 더 어떻고 저쩌고 이런 게 없고요. 정말 같은 팀인데 진짜 신기하게도 비대면이잖아요.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또 잘 돌아가요, 회사가. 그래서 지금 그런 걸 혹시 보면 놀랍죠. 네. 네. 줌 미팅으로 이제 업무를 처리하시나요? 아니면은 출근해서 아닙니다. 온사이트로 하시나요? 네. 어.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글 오피스로 가고 있고요. 음.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구글 행아웃으로 진행이 구글 미츠라고 하죠. 그래서 아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절대 타 회사 제품을 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라운드업 진짜 다 만들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개발 문화는 구글에 들어오시면 아무런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한데 좀 네네. 쓰잘데기 없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네. 엑셀도 안 쓰고 스프레드시트로 사용을 하시나요? 그럼요. 모든 어. 것들은 네. 아예 깔 수 없게 되어 구글은 그래도 될 있고 것 같아요. 네. 워낙 툴이 많잖아요, 솔직히. 꾸준히 네. 너무 리뷰 활용 많죠.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저 그럼요. 생각도 못 해 네. 본 부분이라서 이런 기업 문화는 진짜 음. 질문이 그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신기한 신박한 그러네요. 경험이네요. 네. 그러면 아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비대면 근무를 하는 건데 선택적으로만 출근을 하는 그런 느낌일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네. 선택적으로 갈 수도 있고 네. 근데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구글이 또 뭐로 유명한가요? 밥으로 유명하죠. 네 밥을 맞아요. 먹으러 사람들이 다들 출근을 합니다. 와. 혹시 '이렇게까지 잘 나올 줄은 몰랐다.' 하는 식사가 있어요? 있죠, 있죠. 제가 어 스시바가 있습니다, 저희 빌딩에는. 우와. 예 스시 그 뷔페. 회전 와. 초밥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뷔페도 자랑은 아니고 아닌데 스시바예요? 정말 음 그 회전 초밥으로 네. 되어 있나요? 네네. 회전 초밥도 있고 뷔페도 있고 정말 그 빌딩 1 층에는 다 네 와 너무 신기해요. 다양한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러고 있죠. 다음 질문 한번 질문을 해 보고 싶은데요. 이제 유선희 네. 님께서 이제 다른 나라의 미국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한국과 완전 다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쪼끔 비슷한 어 면이 있나요? 자 미국도 땅덩어리가 워낙 크잖아요. 맞아요. 제가 동부나 눈이 많이 오고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버지니아나 이런 쪽에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은 제가 그쪽까지 대변을 못 하지만 제가 일단은 캘리포니아 적어도 오늘 샘플런을 갔다 왔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목소리가 완전 간 네.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샘플런에 한해서만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대변을 해서 얘기를 해 드리자면 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미국은 약간 나무들을 다 이렇게 네 이렇게 아. 네 전구로 이렇게 감는 걸 좋아해요. 그래 가지고 모nument를 막 네 꾸미고 참 그런 것도 야외에서 많이 네네. 하죠. 네네. 그래서 오늘 또 나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왔습니다. 네. 네.
한번 그러면 이 부분은 칠 저도 음 이 부분은 네. 저도 네.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이제 네. 개발자랑 개발 관련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벤트 서비스 이런 쪽으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에게 항상 뭔가 막 요청을 할 일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소통이 잘 안 되면은 또 프로젝트가 아예 엎어지는 경우가 되게 잦았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 네, 하는 게 좋은 좋을까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개발자와 개발자가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비개발자와 개발자가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자, 맞아요. 일단은 그냥 편안하게 저희가 이제 아마 지금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또는 이제 뭐 한두 분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실 텐데, 저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일단 저는 구글은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은 다 다큐멘테이션으로 만들어 갑니다. 자, 어떤 얘기자면, 그,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것들을 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문서화를 시켜놔요, 구글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왜 생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그 비개발자든 개발자든 모든 구글에 있는 모든 구글러들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실제 구글 닥처럼 하는 방식도 정말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버그나이저라고 그 버그를 이슈를 이렇게 리포트하는 개념에 대한 웹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구글만 쓰는. 그래서 네. 뭐냐면 비개발자든 개발자든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이게 지금 프라이어리티가 얼마나 급한 일인지 그다음에 어떤 이슈들이 있고 이것들을 연결시키는 모든 링크들이 다 존재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모든 코드베이스가 다 모놀리틱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글에 대한 코드베이스는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만약에 잘못되면 모든 서비스가 다 다운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험한 코드 인바이러먼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개발자들끼리 서로 얘기를 할 때는 모든 것들은 다 그 버그나이저라는 개념의 어떤 웹사이트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거기 안에는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일단은 누가 누구한테 누가 누구한테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에서 왜 이런 요청을 하는지 아주 세세하게 저희가 거기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시간부터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처리가 돼야 되는 문제들이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이것들을 다 모든 것들을 킵 트래킹할 수 있게 하나의 약간 채널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 슬랙 같은 거 보이시죠? 그쵸? 많이 슬랙도 쓰시죠? 그 슬랙을 구글화 시켜놓은 게 사실 버그나이저입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는 좀 더 되게 구체적으로 코드 관련돼서 해요. 자, 비개발자들이 개발자들한테 요청을 할 때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분명히 구글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쵸? 뭐 디자이너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보다 코드를 다 못 쓰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구한테 이슈를 만들고 그다음에 뭔가를 리퀘스트를 할 때는 다 이 플랫폼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때는 그 팀 전체도 볼 수 있고 구글에 있는 누구라면은 그 버그를 어떤 리퀘스트를 찾아볼 수 있어요. 구글은 모든 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서 구글 CEO의 스케줄도 저도 볼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슈화가 생겼을 때는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모든 것들을 킵 트래킹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만약에 처리를 제때 안 해주면 그러면은 이제 뭐 게을러거나 우리가 뭔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알람이 계속 뜹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무시를 했을 때는 제 매니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하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되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네. 그러게요. 되게
그 책임이라는 게 확실히 딱 눈에 드러나게끔 문서화 돼서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네.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들춰내서 다시 보고 리뷰하고 이러면서 네. 좀 더 업무가 좀 더 맞습니다. 빨라지고 조금 더 정제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네. 질문은 다음. 이제 코딩 테스트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코테를 준비하는 꿀팁이 있다면? 자, 코테 저랑 하시는 분들 아시죠? 자, 뭐 많이 정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저와 일단은 그 이제 코테를 많이 하실 텐데, 자, 코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를 정말 자세하게 해드릴 수 있죠. 자, 저도 한국에서 코테를 여러 번 봤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크라쿠베 뭐 정말 여러 번 봤어요. 우리 알고리즘 팀에서는 모든 저랑 하는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희는 어느 정도의 지금 난이도인지를 심지어 저희는 그냥 심심하다기보다는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코테를 봅니다. 지금도. 저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기초를 정말 제대로 다져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는 그룹 프로젝트 어떤 거 뭐 GPA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로 부탁드리는 건 알고리즘하고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제대로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정말 코트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지금 우리나라 아시죠? 우리나라도 사실 미국을 많이 따라오는 상태인데 정말 정말 빠르게 그리고 난이도를 훨씬 더 높여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네카라 쿠베를 보시면. 그래서 정말 기초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고 그런 게 없으면 다시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른 거 그룹 프로젝트 그리고 뭐 지금 어떤 뭐 프로젝트 해 가지고 이런 거 뭐 포트폴리오 그리고 뭐 저기 깃허브에 가서 하루에 하나씩 그거 심는 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정말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코트에 대한 기반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진짜로 지금 코테를 바로 눈앞에 두시는 분이라면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알고리즘 기초랑 데이터 스트럭처 그다음에 시스템 디자인에 대한 모든 것들 제가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지금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기초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연치 않게 정말 뭐 가더라고 하더라도 도태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돼요.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이 코테를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인 알고리즘과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은 먼저 네, 그것을 섭렵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다음 질문 갈게요. 네. 너무 잘 들었어요. 다시 네. 처음부터 돌아가서 이제 공부를 하라는 말이었고요. 다음 질문은 이제 구글 내에서도 벤처 아니면 이제 직원들끼리 창업이나 프로젝트 하는 거를 지원하는 그런 복지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네. 남아있는데요. 많습니다. 자, 대기업들은 페이스북,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들은 돈이 많아요. 그쵸? 구글뿐만이 아니라 큰 회사들은 돈이 많겠죠. 그쵸? 그러니까 엄청 많이 뽑잖아요. 인플로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걸 하냐면, 구글 내부에서는 20%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전체 100%를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다가 20% 정도를 자기가 하고 싶은 다른 개발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실제 일하는 시간의 20% 정도의 시간을 할애를 해서 네, 개발을 하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생각보다 많아요. 구글은 사실은 이제 알파벳 소속이죠. 그쵸? 알파벳 안에 다양한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글에서 만든 지금 거의 멀티 빌리언 되는 큰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웨이모라는 회사예요.
웨이모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혹시 아니요. 웨이모라는 처음 거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자, 그 회사는 뭐냐면, 그, 저기, 자율은행. 네. 네. 그래서 자동차를 자율은행, 지금 보면 테슬라 보면 막 주차도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구글은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그리고 훨씬 더 압도적으로, 지금 구글 맵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되게 모든 것들은 다 웨이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데이터를 실제 차를 돌면서 자율주행 차들이 돌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그 구글에 있는 맵들을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실은 이제 작은 직원들이 창업해서 나와서 구글이 알파벳이라는 곳에서 네, 인수를 한 거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궁금해서 바로 링크를 따서 가져와 봤는데요. 혹시 네, 궁금하신 나중에 분들은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질문은 이제 기존 기능의 개선이 필요할 때 이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외부에서 A/B 테스트를 진행하는 편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프로토타입을 사용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또 비즈니스 활용성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수출성, 수익성 이런 거 조금 더 고려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지 혹은 이제 A, B, C 등 좀 더 많은 선택지를 이용해서 A/B 테스트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다고 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답이 가능하신가요? 네, 그렇죠. 자,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모든 회사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 구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단 하는 편이냐면, 구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파지토리가 모놀리틱이에요. 자, 모든 것들이 하나의 트리로 되어 있죠. 모든 파일 스트럭처가. 만약에 피처에 대해서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뭔가를 넣는데 만약에 버그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큰일이 나죠. 프로덕션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면 그거는 되게 큰일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은 자체적으로 A/B 테스팅, 엔드투엔드 테스팅, 유닛 테스팅, 펑셔널 테스팅부터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해야지만 저희가 구글 거기로 저희 코드를 반영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작은 회사들이나 또는 이제 중견기업처럼 빠르게 이런 게 아니라 구글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드 베이스가 진짜 몇 천만, 억 단위가 넘는 이 라인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서 하나라도 뭔가가 버그가 생기면 전체에 대한 서비스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 테스팅은 매우 되게 엄청 장난 아니에요. 저도 하루 종일 하는 거에 반 이상은 거의 테스팅하고 버그 찾는 어.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펑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코드를 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서밋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인 테스팅은 다 통과해야 될 뿐더러, 무엇을 하냐면, 구글 내부에 랜덤으로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 그쵸?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C++를 사용하면은 C++에 대한 전문가가 제 코드를 리뷰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구글 실제 리파지토리에 들어갔을 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리더빌리티는 가독성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을 모두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아예 코드가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테스팅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고요. 내부에서 프로토타입을 사용해보고 사용성, 비즈니스 활용성. 그렇죠. 자, 사용성, 비즈니스 활용성이라고 말씀하셔서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코드를 쓰기 전부터 저희는 모든 것들을 다큐멘테이션 합니다. 자, 이걸 왜 만들어야 되고, objective라고 하죠. 말 그대로 내가 이걸 만들어서 어떠한 사용자들한테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더 좋겠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이 제가 여기다 밑에다 써볼게요. 다 보이시겠죠? 자, 1, 2, 3, 4 이렇게 써요. 자, 번호를 씁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번호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번호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달러로 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뭐, 달러가 아니라 돈으로 환산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돈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쵸? 자, 이거를 우리가 우리만 이 번호를 볼 수 이거를 딱 보면은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이거는 그거네. 근데 인도 또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는 어떤 나라들은 되게 이상하게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숫자를 읽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유저들은 이거를 보고서 볼 수 없는 유저들도 많죠. 그 말은 뭐냐면 장님이거나, 그쵸?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유닛 테스팅 하나, 이거 하나 하더라도 저희는 그냥 단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번호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들이 과연 어떠한 유저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까를 고려하고 테스팅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숫자가 있으면, 일단 첫 번째, 뭐 장님들은 이거를 어떻게 읽을까요? 이거를 다 이렇게 세 자릿수로 나눌까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읽을까요?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나라, 그다음에 다양한 곳곳마다 왜냐면 워낙 글로벌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읽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점을 이렇게 컴마를 어디다 표시하는 방법부터 이런 것들을 그 나라의 그 유저에 따라서 저희는 테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벌써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걸 다 만족을 해야 돼요. 인도면 인도 나라의 기법, 그다음에 또 다른 나라는 이 숫자를 다르게 읽는 방법, 그다음에 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이 숫자입니다라고 들려줘야 되니까 그럼 이거를 또 읽는 방법이 다르겠죠. 그쵸?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고 나라마다 읽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는 요거 하나를 쓰는 데만으로도 거의 하루 또는 길게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 하나 테스팅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런 거 그냥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코드 짜 가지고 이런 넘버가 들어오면 대충 이거는 넘버고 이거는 타입은 인트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글은. 네. 그래서 비즈니스 활용성, 그다음에 이런 업데이트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외부 테스트를 안 하고 다 내부 테스팅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되게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넘어갑니다. 좀 음. 답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다음. 재밌고 인사이트가 넘치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약간 이렇게 다양한 지사나 아니면은 유저들을 조금 약간 섹션별로 나눠서 생각하고 또 고려하면서 일을 진행을 하는 게 되게 재밌고 저한테는 조금 더 되게 인터레스팅한 그런 일인 것 같아가지고 일을 네. 하면서도 좀 뿌듯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쵸. 일단 그거 올라가서 일단 테스트 통과하고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아싸 됐다.' 이제 그죠? 진짜 '아 하나 올라갔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환호성을 지르긴 합니다. 음. 오케이. 이렇게 다음으로 약간 일도 넘어갈게요. 많고 재밌는 일을 하시는데 구글러들도 퇴사하나요? 퇴사하면 무슨 이유일까요? 정 라고 네. 질문을 퇴사를 드렸어요. 정말 많이를 합니다. 자, 왜 퇴사를 하냐면 이거를 또 심지어 구글에서 이거를 퇴사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서베이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또 데이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 가지고 구글러들은 일단은 월급이 작아서 또는 복지가 안 좋아서는 거의 1%도 해당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퇴사들은 와우.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자기의 가치나 그다음에 자기가 구글이 아니라 실제 스타트업이나 그다음에 실제 지금 유니콘 기업들, 그쵸? 그래서 아마 대부분들 많이들 보시는 것처럼 구글러들이 대부분 퇴사하고 나면은 어마어마하게 CTO 또 다른 이제 정말 큰 데로 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임팩트가 훨씬 크죠. 그쵸? 그러니까 네. 뭐냐면 구글은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반영되고 보여지고 뭔가 자기가 느끼는 희열감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한테 더 신경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새로운 이제 어드벤처,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커리어를 쌓아갈 때
조금 더 임팩트가 크고 그다음에 그 회사에 대한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거기 구글 안에서 뭐 대부분에 있는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95% 이상은 네, 그런 이유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네. 네. 이거 약간 연장선으로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잘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라던가 뭐 이런 것들, 인센티브라던가 하는 거는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이거는 아, 좀 센시티브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약간 네,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라던가 뭐 비백인이 받는 그런 네, 네, 디스어드밴티지라던가 하는 게 있는지 그런 게 네,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진짜 누군지 모르시지만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심지어 저는 며칠 전에도 이것 때문에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자, 구글은 다민족입니다. 그쵸? 그리고 오히려 백인보다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 거의 더 많은 회사예요. 그래서 구글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 건 뭐냐면, 바이어스라고 하죠. 어떤 선입견, 내가 인종을 바라보는 선입견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받아요. 저 사람은 뭐 인도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또 중국 사람이니까, 이런 걸 더 잘할 거야, 더 못할 거야. 저 사람 좀 싫어. 이런 저만의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바이어스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대해야 되며,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저희는 이런 것들을 다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글 내부에서는 절대 인종차별을 있더라도 티를 내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나거든요. 그래서 불이익은 그런 걸로 거의 없다고, 인종차별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직원들끼리 인센티브나 연봉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유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비슷한 연차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네, 뭐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양한 팩터들이 있긴 한데, 네, 어떤 사람들은 거의 1억이 넘게 차이 나는 네, 그런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신기하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사람에 대한 평가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자, 구글은 되게 독특하게 매니저 또는 HR이 HR은 딱 하나만 합니다. 하이어링. 뽑을 때만 HR들이 대부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때 HR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 이외의 것들, 그러니까 뭐 사람에 대한 평가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매니저도 안 합니다. 자, 매니저들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평가는 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저랑 같이 일하는 팀들, 그리고 저랑 협업하는 다른 팀들,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어떠한 일을 해왔고, 어떻게 해결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평가를 하는 문서를 만들게 시킵니다.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어떠한 문제를 풀어나갔고, 어떻게 풀어나갔으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요. H1,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매니저들은 그냥 그거에 있어서 덧붙이기만 할 뿐 절대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가냐면 구글 내부에 실제 이런 평가를 내리는 이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제가 해왔던 것들,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 내 매니저에 대한 나의 평가, 그 다음에 이제까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자기가 이제 스스로 평가했던 그런 모든 문서들을 하나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네.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질문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이건 진짜 구글만의 복지 시스템이다. 이것 때문에 구글 다닐만 난다 하는 와, 게 있을까요?
있죠. 진짜 구글은 어, 하나만 공유해 주세요. 딱 하나만 한다면, 일단은, only one. 어렵네요. 그 누굴로 보자 어, 빼고. 네, 저런 거는, 네, 저런 거를 제외한다면, 저는 일단은, 어, 하나를 꼽자면, 복지로는, 이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사망보험금? 갑자기? 뭐, 예, 장난 아니죠. 되게 다들 궁금해할 것 같죠. 다들, 와, 사망보험금이요? 그거가 미쳤나? 약간 되게 이런 위험한 생각이 들 것 같죠. 직업인가요? 자, 되게 위험한 직업인데, 자, 여러분 들어봐요. 진, 자, 자, 들어봐요. 어, 진짜 뭐 밥도 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제가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정말로 인플로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이 시스템이 음. 대단하고 생각이 드는 게,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사고사를 당합니다. 구글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되면, 제가 누군가를 지명을 해요, 한 명을. 이제 당연히 상속자겠죠. 하게 되면은 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사고사를 당하게 되면, 제가 버는 그러니까 10년치의 월급을 하루, 한 번에 줍니다. 자, 그 돈이 별로 크다고 생각되시지 않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구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통 많이 받잖아요. 그쵸? 10년치를 한 번에 줘요. 한 번에. 네. 그러니까 평생 먹고 살아도 될 만큼 줍니다. 네. 당연히 죽으면 안 되겠죠. 지금, 거기 근데 들어가서 뭔가, 10년치라고 네, 진짜 그러면 안 욕해 되긴 가지고. 하겠지만, 네네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구글이 멍청하지 않겠죠. 그쵸. 큰 돈을 주는데. 아무래도. 네네. 그래서, 네, 되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복지가 정말 많아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구글은 천상계의 직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좋습니다. 네. 음. 아마 여성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들은, 구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월급을 다 주고요. 그리고 아이를 케어할 수 있습니다. 안 나오셔도 돼요. 그냥, 네, 아이 케어하면서 아이를 낳고, 네. parental leave라고 하는데, 네, 보통 그런 회사가 많이 없긴 하죠. 거의 1년씩은 안 줘요. 많이 길어봤자 3, 4개월인데, 그걸 같은 경우는 1년치를, 네, 월급을 주고 편안하게 아이를 케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도 되고요. 그리고 구글은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저 1년 동안 다른 거를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1년 동안 나갔다가 다시 1년 뒤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네, 다른 좋은데요? 거 하고. 다른 것보다 그게 네, 더 약간 막 진짜 '이게 대기업인가?' 싶을 정도의 여유로움 그런 게 느껴지는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세션 여기까지 해도 마쳐도 될 것 같아요. 다들 더 네,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오늘 라이트닝 토크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네, 시간 내주신 모모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번에 더 나은 세션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다들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서브젝트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라이트닝 토크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